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오늘은 GFA 10번째 벌써 이야기가 됐고, 평소와 다르게 교육 느낌보다 게스트를 초청해서 Q&A를 좀 받아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마케터 분들도 그렇고 이제 브랜드사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이거를 실질적으로 마케터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변이 가면 좀 더 아무래도 운영하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고,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소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기획 1팀 유현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팀에 있어서 항상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는데, GFA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서 왔나요? 일단은 광고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GFA를 꼭 해야 될까? 일단 다른 매체도 있는데 그거만의 장점이 뭐고, 또 예를 들어 자동적인 것보다 되게 수정에 의한 게 많아가지고 처음이거나 이제 초보자면 성과를 좀 못 본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해서 왜 해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GFA가 여러분들 성과형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성과에 의한 이 운영적이게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나 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GFA를 해보면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20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최고의 퍼포먼스 매체가 아닐까 싶어요. 뭐 GDN도 그렇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이 GFA는 직접적인 전환이 굉장히 빨리 와닿는 매체라서 이거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출 성과가 올라갈 뿐더러, 간접적으로는 뭐 GDN이나 페이스북이나 브랜드 검색 광고나 이런 거 받쳐주는 것까지 한다면 이 GFA에서 2배만 나와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 이상까지도 이 전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퍼포먼스 매체가 아닐까. 그래서 GFA를 저는 꼭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무조건이란 말은 이거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의 문제지,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퍼포먼스에 자신이 있고 정말 나는 이거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시되, 조금 애매모호하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성과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가 1강부터 9강까지 있지만 요소마다 필요한 것들이 좀 찍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이커머스라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혹시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알게 됐고, 이제 GFA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뽑으라면,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GFA가 뭐 예시로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제 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배너 광고의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을 조금 중요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1차 간판 역할을 하는 게 배너고, 그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결국 구매를 하는 거는 이 배너가 아니라 이 홈페이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탈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단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8강 강의도 좀 봐주시면 그쪽에 제가 좀 몰아놓긴 했는데, 가장 기본을 중요시 안 하고 그냥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만 전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가장 보는 거는, 메모장에 보시면 일단 배너의 기획,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일단 간판을 보고,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간판을 일단 보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두 번째, 저는 이탈. 이 이탈이 되게 중요한데, 막 10초 만에 이탈 이러면 솔직히 물건을 저는 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간다고 생각하면 메뉴판을 쭉 보고 괜찮은 게 있어야 주문을 하는 거지, 그냥 보기도 전에 나간다고 하면 분명 이제 구매 전환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돼서, 일단 배너 기획을 잘 해야겠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탈하지 않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세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 하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리뷰도 있을 수 있고, 객단가 구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이제 뭐 이벤트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입,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하지 않는 거, 그 다음 구매까지 이어지는 루트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을 조금 중요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이긴 한데 시작하자마자 잘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은 시작하고 어느 정도를 좀 지켜봐야지 일반적으로 효율이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동안 지켜봐야 되냐, 약간 이런 것보다는 얼마 동안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가 맞는데,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JFA는 매일매일 뭔가를 계속 바꿔주거나 새로운 걸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저는 한 달 이상은 못해도 해보라고 하는 게, 한 달 이상 해봐야 전체적인 CPC의 흐름, 그 다음에 내 브랜드나 내 카테고리에 어떻게 보면 그 평균 CPC가 있죠. 업종별 이제 평균 CPC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대별, 그 다음에 요일별, 그 다음에 계제 지면별 이제 CPC가 있는데, 이거를 못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광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넉넉히는 3개월 정도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못해도 한 달은 해보라고 하고, 시작하자마자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에요. 1월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보면은 지금 지표는 없는데, 이게 첫날 시작했을 때 11만 원 정도 써서 27만 원 전환이 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가 한 26,000원 정도 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보면 바로 전환이 조금 잘 터졌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도 되게 점검이나 되게 디벨롭을 많이 했고, 배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그런 문구를 되게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날씨에 관련된 거, 이슈에 관련된 거, 기타 등등해서 사진도 A/B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세 번째가 조금 엄청 잘 터졌어요. 이때 500%가 넘었는데, 저도 GFA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 터진 건 처음이어서 되게 조금 기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준비한 만큼 되게 잘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근데 이때 CPC가 워낙 낮았어요. 이때가 한 평균 200원에서 300원 초반이었는데 200원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 CPC가 계속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CPC가 높아지면 제가 수없이 말하는 게 광고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도 보면은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현재는 한 200, 한 50에서 300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꾸준히 잘 되고 있어서 처음부터 잘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잘 되게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FA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나 브랜드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업종, 이렇게 되면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내 업종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애매모호한 거, 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굳이 인터넷에서 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사지 않아도 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타겟이 없는 그런 상품들. 조금 가서 봐야 될 상품 같은 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거를 굳이 내가 왜 사야 돼? 약간 당연히 무료로 쓰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마스크팩이 될 수도 있고. 그 우리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뭐 많이 사고 이러면 뭐 화장품 브랜드나 이런 데서 마스크팩 이런 것들 얹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굳이 내가 광고를 보고 산다? 이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품들 보면 마스크팩 생각나고, 칫솔,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어. 뭔가 부모님이 사다 놓는, 아니면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성과형 디스플레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원피스, 뭐 옷, 뭐 등등 있는데 약간 입어보고 사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를 좀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업종보다는 GF를 했을 때 어려운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방문을 해야 하는 이제 업종이 있겠죠. 병원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성과 측정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GFA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 이제 스크립트를 심었을 때 구매 전환을 내는 건데, 이제 DB 쪽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역 타겟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모수가 좁아지고 해서 저는 약간 이커머스를 하되 사람들이 누구나 좀 가지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다. 마지막으로 요거 너무 싸, 막 몇천 원짜리 이러면 로아스가 너무 낮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최소 2-3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FA를 좀 잘하고 싶은데 네. 이제 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GFA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라고 했을 때 기본. 항상 기본, 아직도 저는 기본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는 항상 매일 봐요. 모든 광고 계정, 이제 지금 광고 계정이 이제 수십 개가 있는데 항상 이 시간대들을 항상 보거든요. 뭐 어제자 보고 매주 이제 보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기 이제 전환 매출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공개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서 왔는데, 이 시간대별로 보면 CPC도 다르고 노출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만 갑자기 나가고 전환은 안 나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 없다. 효과를 못 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우리 보고서 보면 다 나와요. 어떤 이제 기기에서 어떤 지면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특히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메인이랑 그 통합이랑 네이버 이제 그 배너에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바일 메인이 CPC가 557원, 그 다음에 서브가 서비스 통합이죠. 그 434원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지금 거의 100원이 넘게 나게 차이 나는데, 이거를 같이 그냥 통으로 돌려버리시는 경우는 대부분 서브만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분리 운영을 하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분명 이상한 데에서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희 오디언스 몇 세 여성이나 몇 세 남성에서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너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40대가 잘 나가, 그럼 40대를 위한 배너를 다시 디벨롭해서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사겠지 라고 하고 돌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뭐 20대가 잘 사겠지 했는데 40대가 잘 사는 경우 있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남이 평가하는 게 맞듯이, 우리 브랜드라고 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하지 말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곰곰이 한번 이제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저는 항상 매일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 되고 GF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부가 아닐까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쨌든 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룹이나 이런 걸 계속 나눠줘야 되고, 처음에 딱 세팅할 때는 그러면은 애초에 그렇게 상세하게 좀 나누고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처음에 좀 대략적으로 세팅을 하고 이제 성과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룹이나 계속 지면이나 이런 거를 나누면서 테스트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테고리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오디언스는 무조건 나누셔야죠. 이렇게. 오디언스 계제 지면은 무조건 나누세요. 무조건 나누되 여기서 이제 타겟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분명 구매의도 또는 관심사에서 대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가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약 좀 애매하면 이렇게만 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식음료에 보면은 식품이 있고 식품 안에 뭐 냉동식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 나누지 마시고 처음에는
중분류까지 한다던가 아니면 대분류까지만 한다던가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성 30대 뭐 식음료 여기서 더 가면 식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성 뭐 25에서 54세 뭐 자동차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아니면 플러스로 뭐 건강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초반에는 이 CPC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대카테고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평균 CPC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400원이 나왔다 CPC 그러면 이제 더 나르면은 CPC가 올라간단 말이죠. 뭐 자동차에서 건강을 했는데 여기에 스포츠를 더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CPC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소분류로 간다고 하면 이제 모수가 낮아지면 이제 CPC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갈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누는데 너무 나누지 말고 조금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보면서 CPC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CTL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가장 좀 중점적이지 않을까. 네. 혹시 여기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번째 이야기를 준비한 게 1강부터 9강까지 찍으면서 전략에 대한 거라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캠페인이 나오면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특히 마케터들이나 이제 브랜드사한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마케터랑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혹시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한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 댓글보다는 마케터 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이 빠르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오늘은 GFA 11번째 이야기고요. 딱히 전략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 4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이슈 사항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였죠. 일요일 4월 10일 전환 추적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떤 이슈였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신규 계제 위치가 하나 생겼는데 인스트림이라고 해서 동영상 광고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4월 14일 기준으로 생기니까 이것도 한번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 변경사항 안내가 하나 있는데 학습 상태 기능이 오픈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공지사항을 항상 자주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에 웬만한 정답이라든가 최근 뉴스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봐주시고요. 오늘이죠. 오늘 4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MPay 전환 추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장애 공지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말 그대로 전환 추적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 중이라고 오전에 한번 떴었고 그 다음에 점심에 한 번 더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왔는데요. 장애 내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MPay로 전환한 고객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장애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0일 12시 점심시간부터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전환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해당 시간에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응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복구 진행 중이고 일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경될 수 있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복구가 완료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업데이트 된 게 아니라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대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해당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정상으로 이제 전환지표가 제공 중이라고 떴고 아마 미반영된 거는 얼추 복구가 된 상황 같습니다. 이 상황이 어땠냐라고 보면은
제가 한번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해당 지표를 보면은 1시 점심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전환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봤는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웬만하면 전환이 찍히는 계정이고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환이 많이 찍힌다는 계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 해당 계정으로 확인을 했었고, 이 계정이 적게 써서 그런 건가? 아니면 주말에 좀 이슈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계정을 봤는데 해당 계정도 보시면 12시부터 전환 로하스가 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13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는데 14시부터는 아예 전환이 없는 거 보고 이 시간대부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른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보면은 전환이 아예 발생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대응하기보다는 분명 오류가 있으니 이거는 평일에 출근해서 어떤 문제인지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경우를 좀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뭐가 문제 있는지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광고를 끄는 현상과 아니면 CPC를 급격하게 낮춰서 제대로 광고가 활용될 수 없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빠르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공지사항은 항상 매일 한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스토어 매출을 대조해보면 지금 광고로는 전환이 안 찍히지만 스토어에서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GFA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GFA상 데이터는 찍히지 않았구나라는 걸 대조해 보면서 운영하시면 분명 이슈 없이 큰 변화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신규 게재 위치 인스트림 오픈 안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4월 4일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고요. 기존에 저희가 그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영상 광고에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스트림이라고 하면 건너뛸 수 없는 광고라든가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뭐 5초 후, 10초 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네이버 GFA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광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 시작과 중간, 영상 종료 시점에 사용자 동영상 조회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일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정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좀 늦춰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공지사항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시면 나와 있죠. 특징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기 전에 노출함으로써 몰입도가 아무래도 유튜브 광고와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초 재생, 랜딩 페이지 이동 등 이제 어떻게 보면 CPM보다는 CPV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당 비용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CPV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개 소재로 이제 피드형이나 인스트림형 동시에 이제 등록을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월정액이나 아니면 NOSP나 이쪽 다른 영역에서 광고를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GF에서 이렇게 가능한 경로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이버 스포츠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가능한 타깃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주로 보는 성별이나 연령 타깃에 맞는 상품이라고 하면 인스트림 광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출 경로 상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바일 PC는 스포츠 다 진행이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포츠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PC로 봤을 때는 광고 집행 전에 동영상 재생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야구도 개막하고 그다음에 뭐 축구나 챔피언스 리그나 월드컵 예선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연령층이나 타깃에 맞는다고 하면
해당 영상을 같이 진행해 주는 게 좋겠죠. 제작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참고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15초, 그러니까 15초를 넘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주로 이제 15초 이내의 광고로 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스트림 광고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14일날 보시면은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문의를 남겨보니까 세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오픈 관련해서 안내가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시작 전에 오픈 안내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 번 더 체크한 뒤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 변경 안내, 학습 상태 기능 오픈. 이거는 3월 말일날 오픈을 한 거고요. 1분기에 나온다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하시면 그 저희 페이스북 보시면 머신러닝 상태 있잖아요. 그 결과값 한 주 동안 50회의 결과값을 얻어야지 학습이 완료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트래픽이 아니라 전환수 최대화 캠페인을 사용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 내에 50회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40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툴이라든가 한 주에 50개 전환이 나는 게 한 캠페인에서 쉬울 수도 있어요. 금액을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쉬울 수가 있지만 적게 쓰는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캠페인을 되게 여러 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회가 너무 많다라는 아마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축소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그룹 목록에 가면은 광고그룹 1, 2, 3, 4, 5가 있죠. 그러면 운영 가능한지, 학습 제한인지, 학습 중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운영 가능, 이제 주 7일 내에 40회 이상의 전환수를 획득한 상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처음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제 학습 중으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이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경 사항이 있겠죠. 타겟팅 변경, 이거를 내가 세팅하고 운영 중인데 타겟팅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학습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규 승인, 그러니까 소재를 다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등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신규 소재 추가나 기존 소재 변경을 했을 때도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산 또는 입찰가 한도, 그러니까 대폭으로 올렸을 때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만원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예산 20만원 올렸다. 그러면 얘는 다시 20만원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겠죠. 비용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찰가 한도라든가 입찰가 한도 없음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비용으로 가져가고자 했는데 이거를 변경하는 경우도 그렇게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광고 그룹 중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광고를 하다가 중단을 48시간 이상 하면 이 학습이 날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고 다시 초기화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학습 테스트를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한. 이제 시작한 이후에 7일 동안 40회 미만이죠. 그 다음에 48시간 이상 오프한 경우 이제 학습 제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수, 그러니까 학습 제한 상태에서 일정수 전환을 획득하면 다시 학습 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좋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전환수를 다시 획득할 경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좋은 게, 제가 말을 하면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좀 꼬이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50회에서 40회로 줄어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재학습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및 사용 팁, 이런 게 GFA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운영에 대한 답은 웬만하면
기초 설명서라든가 소개서, 그 다음에 이런 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지 이런 거를 뭐 예측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좋게 만들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엠페이가 복구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아까 복구가 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한 오후였던 것 같은데 광고 수익률이 너무 많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맞는 건지 체크를 해보니까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더 이상한 거예요. 뭔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 뭐 금액은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막 전환 매출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찍혀 있고 막 1000% 몇천 프로 막 몇백 프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복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리포트에 한 시간에 갑자기 많이 찍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체크해 보시고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히 전략 이런 거보다는 지금 공지사항의 큰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전환 추적 오류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어제 오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새로운 계제 위치 동영상 인스트림 광고가 오픈된다는 안내,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 이제 학습 상태,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면 조금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많으신데 저는 전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효율이 좋기 위해서 꾸준하게 써 나갈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전환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는 브랜드, 나는 이거를 반대로 단기 관점으로 나는 이번 달만 할 거야 아니면 한 주만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GFA 12번째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에 전환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육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전환 캠페인으로만 운영 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GFA를 하는 마케터들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표를 보면은 높아지는 거와 낮아지는 게 있는데 이 전환 캠페인을 돌려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충을 좀 이해할 겁니다. 우리 마케터의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 증액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이게 효율이 좋아야 예산 증액이 되겠죠. 근데 예산 증액이 되면은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많아요.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환 캠페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 높아지는데 결국 높아지는 거는 예산 증액이죠. 내가 예산을 10,000원 쓰다가 100만원 쓰면 효과는 처음에는 낮죠. 그러면 효율이 반대로 좋으려면 예산이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케터들의 고민이에요. 예산이 낮게 써야 효율이 좋은 것 같고 예산을 많이 쓰니까 효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 이거는 저도 GFA 초창기 때 조금 많이 겪었던 문제이고, 이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이 좋게끔 증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발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터의 고민을 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활용해 봤을 때 조금 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져와 봤으니까 그걸로 한번 다음 페이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FA 전환 캠페인의 특징이 있죠. 이게 다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들으실 건 듣고 그냥 걸르실 건 걸으셔도 됩니다. GFA 전환 캠페인은 뭐냐? 더 쉽고 좋은 성과를 위한 돌파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픽 같은 경우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전환을 위한, 구매면 구매, 장바구니 담기면 장바구니 담기를 위한 돌파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환수 최대화. 처음에는 무조건 CPM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 1분기부터 CPC 입찰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써봤는데 CPM이 처음에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CPC가 막 1,000원, 2,000원, 많게는 3,000원까지 올라가고 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막판에는 좀 제대로 쓸 줄 알고 제대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CPM으로 사용해도 목표하는 로아스를 이상으로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고, CPC로 바뀌고 나서 약간 적응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원활하게 입찰 전략을 CPC로도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트래픽보다는 CPC가 높죠.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게는 한 1.5배? 뭐 그 이하도 나오는데 평균 저는 1.5에서 2배 이상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최적화 노출 확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교육을 했는데 11강에 보시면 그 학습 능력 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페이스북처럼 머신러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학습 중인지 아니면 뭐 운영 가능한지 아니면 학습 제한인지 11강 한번 봐주시면 이해를 하실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로아스 증대, 전환 효율 증대가 GFA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섯 번째는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관여 고객 모수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GFA 특징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가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마케터도 그렇고 브랜드사도 전환 캠페인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과 사용해야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예요. 1예산이 최소 50만원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조심스럽게 쓰긴 했는데 제가 지금 활용하는 데 중에 잘 되는 곳은 다 1예산이 최소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최소 50만원으로 말씀드린 게, 전환 캠페인이 아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CPC가 높죠. CPC가 높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한 500원에 쓰던 거를 1000원에 전환 캠페인을 가져간다, 아니면 1000원 그 이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나온다는 건데, 기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전환 캠페인을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운영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들어오는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잘못 전환 캠페인을 손댔다가는 진짜 예산만 까먹고 전환은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산이 좀 많이 낮아 라고 하면 트래픽으로 우선 타겟 발굴과 기초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는 브랜드. 나는 이거를 전환 캠페인을 되게 오래 가져갈 거다, 멀리 본다 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반대로 단기 관점으로 나는 이번 달만 할 거야, 아니면 한 주만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그 이유 세 번째, 최소 1개월 이상은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제가 써놓은 건데, 왜 최소 1개월 이상 진행해야 되냐면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대행사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은 진행을 해봐야 이것도 학습 능력이 있고 그 전환 나는 타겟을 이 캠페인 자체가 학습을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 전에 못 참고 오프를 하면은 차라리 저는 GFA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기존 트래픽에서 성과가 좋은 소재를 써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환 캠페인으로 시도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기존 트래픽에서 성과가 좋아, 이미 검증이 됐어, 그러면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하지만 CPC가 더 높고 이런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거고, 구매 전환 데이터 모수를 확보하고 있는 계정. 말 그대로 나는 이미 어디 타겟에서 구매 전환이 나고 어떤 성별에서 어떤 나이에 나는지 알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해봤다 라고 생각하는 계정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내가 GFA 처음 하는데 예산만 많아 라고 하면 정말 전환 캠페인으로 테스트하는 거는 저는 뭐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전환 캠페인의 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노출을 위한 CPC 설정 방법, 입찰가 한도 없음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 하면
초반에 이 진행해보신 분들 중에 GFA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 노출이 안 돼. 노출이 안 되거나 두 번째가 노출이 너무 돼. 그러니까 과소진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니면 돈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했을 때 네이버에서 추천한 방법도 있어서 테스트해보고 해봤는데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풀어보면 CPC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그게 그냥 높은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 그 모수와 이 전환 날 만한 타겟을 얘네가 뭔가 경쟁을 붙이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본 거는 뭐 업종마다 다르고 계정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0 중반에서 2000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환이 잘 나. 그러면 계속 해야죠. 전환 캠페인의 목적이 전환이라고 하면 CPC가 10,000원 나와도 전환이 너무 잘 돼. 그러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도 한번 설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 노출을 잘 되는 게 일단 우선이 노출이 돼야 전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입찰가 한도 없음은 이 노출이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하면 CPC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결국 로아스 높이는 가장 궁금하죠. 과정 말고 정답을 알려달라. 검증된 소재를 일단 활용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검증된 선수를 쓰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잘하는 선수를 써야죠. 이것도 똑같아요. 잘하는 1번 소재 선수가 있으면 걔를 써야지 왜 뭐 써보지 않은 3번을 갑자기 실전에 투입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검증된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고, 기존 클릭수 최대화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CTR이 좋거나 아니면 전환이 너무 잘 나. 트래픽에서도 잘 나. 그러면 전환 캠페인으로 활용하는 게 안정적이죠.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항상 중요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증된 소재를 활용하라. 세 번째, 전환 캠페인 세팅 시 추가적인 팁. 이거는 세팅단이에요. 학습량 증대가 1차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해야 돼. 전환 캠페인은 페이스북 전환 캠페인 진행해 보셨죠? 일주일 동안 머신러닝이 주 50회 동안 구매 전환이 나야지 그게 이제 학습 능력을 잘 했다고 하잖아요. GFA 똑같아요. GFA는 주 40회로 바뀌었지만 학습량 증대가 되어야 얘가 더 고관여 전환 타겟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유저 예측 및 검증이 가능한 학습량이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로 필수 타겟팅 선택. 제가 봤을 때 광범위하게 타겟 설정하지 마세요. 뭐 구매 의도를 막 10개씩 넣고 관심사 비슷한 거 다 넣고 그럼 모수가 엄청 넓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모래사장에서 뭐 잃어버렸어. 그럼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한 타겟보다는 최대한 좁혀가지고 필수 타겟팅으로만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재 개수도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소재가 만약에 한 그룹에 10개에서 20개씩 들어가 있으면 얘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나가야 될 애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소재 개수는 적게 해주는 게 좋고, 세 번째, 1개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월화수목금토일만 해도 7일이거든요. 그럼 일주일은 적응 단계라고 보고 2주, 3주, 뭐 4주 이런 식으로 하면 1개월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필수 타겟팅. 타겟팅 너무 넓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소재 개수는 적게. 세 번째는 1개월 이상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너무 안 좋으면 이거는 선택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이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환 캠페인에 유리한 추천 업종? 보다는 그냥 잘 되는 추천 업종?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저관여.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기까지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거. 평균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원짜리 진짜 비싼 가구나 뭐 자동차를 사는데 갑자기 배너를 클릭해서 바로 살까요? 한 몇 분 안에? 아니면 길게는 몇 시간 안에?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 음료? 식음료. 그러니까 먹는 거, 뭐 갑자기 밤에 야식이 먹고 싶다. 아니면 다이어트 음료가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선크림이 떨어졌다. 아니면 옷을 쇼핑하고 싶다. 아니면 생활용품. 집에서 쓸만한 뭐 에어컨 탈취제나 이런 걸 필요하면 바로바로 살 수 있죠. 내가 타겟에 맞거나 아니면 정말 운 좋게. 그러니까 광고 반응 이후 전환까지 쉽게 연결되는 업종.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일상 속에서 답을 찾아요.
내가 일상 속에서 이 업종을 자주 사나? 이 업종은 살까? 그렇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이 금액이 많이 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더 소중하게 저는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가녀 업종을 우선적으로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업종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인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저가녀 업종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진행 계정을 한번 데이터 이런 거 다 가리고 한번 봤는데 아마 최근 30일? 최근 30일 아니면 제가 한 30일 그냥 기준을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뭐 2월 중순부터 한 3월 중순까지 계정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 2회사는 한 50만 원씩 쓴 것 같아요. 한 캠페인당. 그랬을 때 한 지금 보니까 여기 이건 900만 원 썼고 이거는 140, 이거는 58만 원 쓴 거 보니까 얘에서 해서 잘 돼서 뭔가를 추가하고 뭔가를 추가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계정 같은 경우는 목표 로하스가 100 중후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100 중후반이었고 그래도 제 개인적인 목표는 200%는 무조건 넘자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 이게 아마 3월 말까지는 조금 효율이 괜찮았고 4월 초에 여러 가지 이슈로 오프가 됐거나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이르게 종료가 됐을 텐데 지금 보시면 200%는 넘고 있고, 이 전환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 뭐 상태 볼 수 있죠. 운영 가능한지, 운영 가능 학습 중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다음 계정 같은 경우는 4월 초까지 한 달 정도 돌렸을 때 요거는 한 150만 원 정도 하루에 15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한 달로 치면 한 4,500만 원? 계정이 아니라 캠페인이거든요. 그럼 이 캠페인 같은 경우도 보면 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시작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 캠페인 얘도 목표가 200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목표가 200이었고 현재 한 200 초반에서 많이 나오면 중후반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캠페인이 되게 잘 되죠. 그러면 이 타겟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육한 걸 토대로 이 타겟은 우리하고 괜찮네 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환 캠페인을 제대로 사용하면 목표하는 로하스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고, 목표하는 타겟 발굴과 고가녀 모수를 축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전환 캠페인은 여기까지가 교육의 끝이고, 저희 마케터 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는 분도 있고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 달지 마시고 저희가 잘 못 봐요. 그렇다 보니까 달아주시면 너무 좋은데 차라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런 빠른 상담 신청하기 여기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제 뭐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뭐 카카오톡 있거든요. 이쪽으로 뭐 문의를 주시거나 대행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답변 드리니까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FA 12강 전환 캠페인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